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네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재선되신 두 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전에 21대 그때 공약을 제가 지켜봤더니 실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답변해 주셔서 간단하게 천안 발전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고, 이 공약 이행률 있죠? 공약 이행률 안 된 거 요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5조 6천억 정도 확보했고요. 교부금 포함해서 보급이 390억 정도 이렇게 확보했단 말씀드리고 5조 6천억. 6천억. 예. 전체 천안시 예산. 예. 그다음에 공약 이행률은 78.7%. 저 같은 경우는 78.7%고요. 예. 그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뭐 독립기능관 아니 병천까지 수도권 전철역 연장하는 것, 그 뭐 대표적으로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역 인근에 그 청년들 금융기관 이런 것들 몇 가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입니다. 저도 은진석 의원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저 5조 한 5천억, 6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요. 교육이나 또 행안특교가 한 200억 정도를 확보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그 공약 이행률에 따르면 76.5%였고요. 물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큼지막한 거로는 이제 남부터미널 신설 부분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천안시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 남부 지역에 아직은 그 수요 부분이 능들지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발 예정이고 해서 좀 그 예타 부분이라든지 그게 잘 안 나와서 좀 그 미진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또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다 자가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터미널에 대한 수요가 많지 또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천안 아산역 복합 환승센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어떻게 결합을 해서 또 잘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뭐 평균 50% 중반대가 국회의원들 공약 이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은 이행률이다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천안신문 최현민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문 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데, GTX-C 관련한 언급을 이제 회견문에도 하셨는데요. 앞서 박상돈 시장도 그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GTX-C 국비 확보에 대한 그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선거 당시에는 이제 당시 문 후보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당선이 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관 당선인께 이제 말씀드리는데, 초선이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원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몸담고 싶은 상임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 천안 연장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GTX-C라는 것은 국가철도인데, 국가철도에 지방 정부가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붓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국비 비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천안에도 GTX-C가 연장이 되면 그 효용이 있을 테니까 우리 천안에도. 그래서 그 정도의 비례해서 우리 천안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28년 연장 확정하겠다, 유치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오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우리 천안이 1,500억을 다 투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같이 2028년에 완공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천안은 지방 재정으로 우리 천안시 돈으로 GTX-C를 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네, 그 상임위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전공이라고 한다면 아마 행안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역 발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국토위라든지 산자위와 같은 상임위도 주요한 그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인데요. 천안 소각적 증설이나 공주 천안 민자 고속도로 노선 KTX 그 천안 아산 택시 공동 사업 구역 등 그 천안시하고 아산시 갈등 사안에 천안시 국회의원하고 아산시 국회의원의 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당선인 분들은 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택시 천안 아산 공동 운영 문제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영역보다는 지방정부 수장들끼리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아산시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산시장 단체장과 저희 천안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GTX-C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 추가 연장 노선 천안까지 이 추가 연장 노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부담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면서 협약을 지금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 협약이 안 되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천안시는 조만간에 이제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말씀 좀 그 이제 GTX-C 노선이 사실은 4차 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천안까지는 연장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한 거죠. 지방 정부에서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한다고 한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1,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천안시가 투입해서 GTX-C가 연장됐을 때 우리 천안에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을지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GTX-C가 연장이 되면 좋겠죠. 강남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삼역 그 부분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을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GTX도 있고 천안에서 서울에 접근하는 데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노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안시가 1,500억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을 다 부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천안시의 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국비를 절반 정도라든가 이렇게 준다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더 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 컨차의 날동 수정 기자입니다. 문진석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붙고 그래가지고 유권자 입장에서 눈살을 많이 찌푸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농지법 위반 관련 고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고소 말씀하시죠? 그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그 국힘 쪽에서 뭐 고소건 이렇게 뭐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국힘에서 저를 고소했다고요? 아니 고소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혹시 진행 사항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정책 경쟁이 돼야 되고 유권자들한테 정말 이기고 지는 게 떠나서 두 후보가 열심히 잘 선거를 치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이제 현수막 비방 선거진이 되고 네거티브가 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안 하면 좋죠. 근데 상대가 네거티브를 걸어왔을 때는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죄송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투스의 홍준호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3위원님들도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 분이 생각하신 22대 국회 1호 법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네, 이종문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천안 발전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 확보라든지 특히 지금 GTX-C라든지 천안 도심철도 지하 구간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21대에서는 국토위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국토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그 많이 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저도 희망하는 상임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뭐 그 밖에도 한두 개가 더 있는데 하여간 우리 세 분의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천안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1대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생과 관련된 법을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의원실과 준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천안시 3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 각각 상임위 어떻게 포진할 것인지를 좀 논의하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두 분, 저 3명이 다 원하는 상임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당내 역학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에서 보통 상임위 배정을 이렇게 오더를 짜는데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제가 원하는 상임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행안위를 한 2년 정도 더 하다가 마지막 2년 후반기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철도망 계획이 또 새로 만들거든요. 5차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공약했던 우리 천안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 그 망이 우리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셨죠? 1호 법안.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불균형, 불평등, 불공정 이 세 가지 삼불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다고 보는데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우대금리 같은 거 이건 사실은 100원 빌리는데 부자는 2.5%의 이자를 가지고 빌리고 좀 어려운 사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5%, 6%를 주고 이렇게 빌리는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불평등하다. 저는 그러면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좀 바꾸는 그런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관련돼서는 말씀드렸고 그 1호 법안과 관련돼서는 저는 공약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우선 발굴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을 천안시 행정의 어떤 자율성, 그 독립성의 영역을 좀 확정하는 어떤 확대하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행 방안으로서 특례시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춰서 수도권 이외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만 이상이 특례시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저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재일보 국장입니다. 먼저 세 분 당선을 축하드리는데 사실 이 시민들의 어떤 이 생각이랄까 의견을 전하다 보면은 아마 귀에 좀 많이 거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번 투표 과정에 보면 시민들의 반응은 진짜 후보다운 후보가 없다. 어떤 이 당을 위한 후보는 있지만은 시민을 위한 후보는 없다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피로감에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당선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걸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피로감이랄까 피로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피로감인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이겠죠. 어떤 시민을 위한 이 공약이나 이 사업보다는 어떤 당론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시민의 의견과 당론이 충돌했을 때 시민의 의견보다는 이 당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랄까 생각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가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주먹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말로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너네는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죠. 비판을 하시는데 야당의 역할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일 텐데 그거를 싸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저희 의원들도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 발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서로 논쟁을 하고 말씨름을 하고 말다툼을 하지만 지역에 내려오면 여야 상관 지금도 시장님이 이제 여당의 출신의 시장님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야당이고요. 근데 다만 지역 발전, 지역민들을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세종트리변 이장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인구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첨예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건데 지금 천안시도 인구가 지금 70만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0만 안 되죠. 네, 70만 턱걸이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차원을 여쭤보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님께는 지금 어제 이제 글로컬 대학 30에 지금 발표가 났죠. 그 천안에 있는 대학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학 12개가 있는 거는 천안의 장점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오고 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글로컬 대학 30이 이제 안 된 거에 대한 그 소감과 앞으로 이제 10여 개 대학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역 경쟁력을 대학을 확산시켜가지고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재관 의원님께는 당선인께는 이제 일자리 금방 얘기하셨는데 지금 천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성안촌 추천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다 대기업 유치하기에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 의식이기도 하니까 성안촌 추천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분들, 그 주민들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안 된 건 정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학이 질적인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 출신들이 그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천안에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천안 아산 지역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대학교, 우리 천안 지역 출신 대학 출신들이 과연 그 직장을 많이 들어가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학 출신들이, 우리 지역 대학 출신들이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선한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우리 청년들의 좋은 직장 취업을 하기 위한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그런 이제 주문을 하고 싶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구 증가율이 사실은 천안이 0.84더라고요.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 12위예요. 우리 천안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천안이 한 1.4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인구 증가율이, 출생률이. 근데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이 0.84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천안에 젊은 인구가 많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좀 공약을 걸었는데, 출산 육아 환경을 분명히 지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안의 인구 증가는 쉽지 않다. 과거처럼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지방 정부들이 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인구 증가, 우리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자연 순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 환경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도시에 맞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공약도 다, 뭐 우리 이정문 의원님도 공약을 걸으셨고, 저도 공약을 걸었고, 이재환 의원님도 공약을 걸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안 정축장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관계자분들과 혹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 종축장과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것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대원칙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빨리 종축장을 이전하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선행이 돼서 후속 작업들이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특히 정대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그 지역이 그 대기업 중심으로 돼서 우리 그동안의 어떤 성안이 이 종축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었던 그 부분들이 좀 주민들한테 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저는 매우 중요한 단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공주대학교 그 전문 교수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그 이전 계획에 따라서 빨리 먼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언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3명. 예. 고맙습니다.